66세의 알렉스 퍼거슨 경은 이미 축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승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6년,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13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 2개, 당대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받는 감독이라는 명성. 대중에게 그는 규율, 충성심, 그리고 끊임없는 승리로 단련된 무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트로피와 올드 트래포드에 환호하는 관중 뒤에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갈등,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쓰라림을 남긴 이름들, 그리고 이제 66세가 된 알렉스 퍼거슨 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 경력에서 가장 싫어했던 5명을 공개하며 알렉스 퍼거슨 경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침묵은 그의 무기였습니다. 문제는 라커룸 안에 머물렀고 적들은 사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거리는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드물게 솔직한 순간 퍼거슨은 모든 싸움이 승리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사람부터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까지 그 이름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위, 피에르 메네스는 그라운드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라커룸에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떤 태클보다도 알렉스 퍼거슨 경에게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명한 축구 기자로서 메네스는 도발적인 비판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수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퍼거슨 자신에 대한 그의 논평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퍼거슨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의 나이를 조롱했으며 유나이티드의 성공이 편애와 위협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유럽 경기 후 발행된 한 기사는 선을 넘었습니다. 메네스는 퍼거슨이 심판을 괴롭혔다고 비난했고 그의 유산을 만들어진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안에서 퍼거슨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평생 훈련 세션을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어 퍼거슨은 직원들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해. 그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불손함이었습니다. 알렉스 경은 비판은 경기를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며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퍼거슨에게 피에르 메네스는 현대 미디어의 침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오는 한 남자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하는 축구 문화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4위, 로이킨은 한때 퍼거슨의 가장 신뢰받는 부하였습니다. 주장, 전사, 알렉스 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구현한 리더였습니다. 그것이 몰락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05년 방영될 예정이 아니었던 구단 TV 인터뷰에서 찾아왔습니다. 키는 동료 선수들을 향해 잔인한 공격을 퍼부으며 그들의 프로의식과 헌신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퍼거슨이 이 영상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사적인 회의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키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퍼거슨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너는 선을 넘었어, 알렉스 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킨이 대답했습니다. 킨의 계약 해지는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팬들은 양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퍼거슨이 구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주장을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결정은 아팠습니다. 킨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퍼거슨의 확장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퍼거슨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키는 자신의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장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었을까요? 3위. 아르센 벵거 알렉스 퍼거슨 경의 경력을 정의하는 라이벌 관계는 아르센 벵거와의 전쟁보다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상호 존중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빠르게 독성으로 변했습니다. 벵거는 퍼거슨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위협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퍼거슨은 벵거가 순진하고 잉글랜드 축구와 단절되어 있다고 비난하며 맞받아쳤습니다. 2003년에 악명 높은 올드 트래포드의 전투는 그들의 증오를 확고히 했습니다. 격렬한 경기 후 벵거는 터널에서 퍼거슨과 마주쳤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통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벵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 퍼거슨이 반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자회견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미소는 옅었고 말은 무기였습니다. 퍼거슨은 벵거가 상징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옹호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퍼거슨은 수년 후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벌 관계는 위대함을 부채질했습니다. 벵거가 없었다면 맨유는 그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퍼거슨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벵거는 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퍼거슨이 진화하도록 강요한 거울이었을까요? 2위, 알위트 판 니스텔로이. 알위트 판 니스텔로이는 골 머신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무자비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골 아래에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판 니스텔로이의 득점 강박은 퍼거슨의 집단 플레이 요구와 충돌했습니다. 특히 어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팀 동료들에 대해 루이트가 공공연히 불평하면서 훈련 중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중요한 경기 전 퍼거슨이 그를 스쿼드에서 제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판 니스텔로이는 감독에게 맞섰습니다. 당신은 내 경력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퍼거슨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팀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루이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퍼거슨은 그의 재능을 존중했지만 그의 이기심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뛰는 스트라이커는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라커룸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판 니스텔로이는 오해받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퍼거슨의 시스템 위에 어떤 개인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1위, 데이비드 베컴.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은 데이비드 베컴이었습니다. 베컴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 소년이었습니다. 퍼거슨은 수줍음 많은 유소년 선수였던 그를 글로벌 아이콘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상업 계약, 헤어스타일, 언론의 관심. 퍼거슨은 베컴이 집중력을 잃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긴장은 2003년 패배 후 폭발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퍼거슨은 좌절감에 부츠를 걷어찼습니다. 그것은 베컴의 얼굴을 맞춰 눈 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축구에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퍼거슨이 다그쳤습니다. 아니면 유명세에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베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팔렸습니다. 수년 후 퍼거슨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베컴을 잃은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심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누군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때 오는 종류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컴을 떠나보낸 것이 퍼거슨의 가장 위대한 통제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가장 깊은 후회였을까요? 알렉스 퍼거슨, 경의 경력은 지배력, 규율, 그리고 망설임 없는 결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트로피 뒤에는 깨진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5 이름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의 장들이었습니다. 각 갈등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전설 뒤에는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 되려면 한 남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기꺼이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